감기 몸살 편. 먼저 남자가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예요. 동틀 때까지 이어진 음주감으로 인해 녹초가 된 남자는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에서 깨어나요. 너무 무리를 해서인지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단순한 숙취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마가 따끈따끈하고 콧물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와요. 손등으로 훔친 콧물을 침대 시트에 쿨하게 문질러 닦아보지만 한 번 터진 콧물은 멈출 기세가 아니에요. 책상에 놓인 휴지를 향해 기신기신 기어가 휴지를 한 칸 뜯어 손가락으로 돌돌 말아 콧구멍에 끼워요. 일단 응급처치는 된 것 같아요. 아이 죽겠다. 그때 엄마가 은수야 밥 먹어 라는 개모스러운 발언을 내던지며 방으로 들어와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엄마는 아프다니까. 새벽 이슬 맞으며 술이나 마시고 다니니까 감기에 걸리지 이웬수야 라는 폭언을 퍼부으며 남자의 등짝을 후려쳐요. 손도 닿지 않아 문지를 수조차 없는 등짝에 버뮤다 삼각지대만 골라 때리는 엄마가 원망스러워요. 싼다 손님이야. 남자는 내 친엄마는 어느 하늘 아래에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잠시 빠져봐요. 그럼 빨리 병원이나 갔다 와. 엄마가 얼른 병원에 가보려며 등을 떠밀어요. 남자는 감기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이겨내는 거야. 그게 바로 남자야. 라며 큰 소리를 치다 또다시 등짝을 맞아요. 죽는 한이 있어도 감기 따위로 병원을 찾을 순 없어요. 이건 사나이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엄마가 병원비를 건네요. 병원에 갔다 와. 이제야 친엄마다운 모습을 보이는 엄마가 예뻐 보여요. 돈을 번 남자는 까짓거 병원 한번 가지고 남는 돈을 슈킹할까 하는 생각에 마구 흔들리기 시작해요. 엄마의 정성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병원에 갈 생각은 전혀 없어요. 대신 엄마를 생각해 감기에 직방인 특효약은 먹어주겠다며 인심을 써요. 감기엔 소주에 매콤한 아구찜이 직방이에요. 새벽을 함께 맞이한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어요. 남자는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 지독한 감기 몸살에 걸렸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병원비만 슈킹해 또다시 술잔을 높이 들었다며 자랑스레 떠버려요. 그 말에 친구들도 지지 않고 저마다의 무용담을 꺼내요. 나도 지방간 판정 받았잖아. 알코올성 지방간이 심각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 하루도 술을 거른 날이 없다는 놈. 위가 빵꾸가 나가지고 위장에 빵꾸가 나서 각혈을 했지만 소맥으로 병을 이겼다는 놈. 그냥 바로 났잖아. 독한 놈들이에요. 자칫 병원에라도 갔었다가 친구들에게 걸렸으면 평생 놀림감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갈수록 술맛도 느껴지지 않고 골이 머릿속을 굴러다니는 듯한 고통이 몰려와요. 감기 몸살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해요. 약을 너무 약하게 쓴 것 같아요. 술꾼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설의 야매보감 처방전을 쓸 시간이 되었어요. 남자는 글라스에 소주를 붓고 고춧가루를 무차별 투하한 후 깔끔하게 원샷해요. 남자의 사내다움에 친구들이 감탄을 해요. 곧바로 약효가 나타나네요. 공중부양을 하듯 몸이 하늘 위로 둥실 떠오르는 듯한 기분이 느껴질 찰나 남자는 정신을 잃어요. 깨어나니 집이에요. 아 집이야? 순간이동을 한 건가 하는 생각에 잠시 빠져봐요. 그렇게 강한 약을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에선 유전이 터지듯 콧물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뼈마디가 욱신거리며 체감 체온은 40도를 넘어선 듯해요. 거기에 보너스로 폭음으로 인한 두통이 밀려오고 뱃속이 뒤집어진 듯 울렁거리기 시작해요. 남자는 화장실로 달려가요. 변기를 붙들고 발성 연습을 하던 남자는 변기를 가득 채운 핏빛 내용물을 발견해요. 각혈. 그 순간부터 남자는 공포에 빠져들어요. 그렇게 사나이를 부르짖던 남자의 모습은 이제 남아있지 않아요. 자신의 생명이 풍전등화의 상태라는 착각에 빠진 남자는 전신에 힘이 빠져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화장실을 기어나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엄마를 불러 제껴보지만 아무도 없어요. 엄마! 그때 부모님이 외가댁에 가신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남자는 패닉 상태에 빠져요.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에 남자는 마지막 기력을 짜내 밖으로 나가요. 다급한 마음에 맨발로 뛰어나와 택시를 잡으려 하지만 좀처럼 택시가 잡히지 않아요. 남자는 자신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것을 느껴요. 이제 이판사판이에요. 달려오는 택시 앞으로 몸을 내던져요. 목숨을 건 도박이 성공했어요. 택시 안에 울려 퍼지는 구슬픈 발라드가 남자의 마음을 더욱 약해지게 만들어요.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다운받아 놓고 보지 못한 야동도 3기가가 넘는데 첫사랑 그녀는 잘 살고 있겠지. 이제 곧 난 세상에서 잊혀지겠지. 지금까지 남자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어느새 남자의 눈가가 촉촉해지다 오열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술로 몸을 혹사한 걸까 하는 후회가 밀려들어요.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진다면 다신 술도 담배도 입에 대지 않으리라 다짐해요. 수많은 검사를 마치고 침대 위에서 결과를 기다려요. 남자는 긴장으로 인해 점점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해요. 암일까? 아니겠지. 암이 확실해. 하며 점점 자신의 병명을 확정하고 쓸데없는 고민을 시작해요. 결혼도 못해. 그때 옆자리 환자를 담당하는 예쁘고 섹시한 여 간호사를 발견해요. 순간 남자는 모든 것을 잊고 천연제를 발라 머리를 넘기며 예쁜 간호사의 시선을 받기 위해 애를 써요. 이런 순간에도 남자란 동물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간호사가 외면하고 떠나가자 다가올 괴로운 투병 생활이 떠올라요.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가 빠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보며 다시 우울함에 빠져들어요. 그때 담당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와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공포가 극에 달한 남자는 조용한 최후를 맞는 게 낫지 않을까 하며 갈등해요. 담당 의사가 차트를 살피고는 말해요. 결이 아니고 다량의 고춧가루예요. 각혈이 아니라 아구찜 국물을 토한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감기 같은데. 남자는 날 안심시키려 연극할 필요 없다며 사실대로 말해달라 울부짖어요. 의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도대체 뭘 먹은 거냐 나무라기 시작해요. 감기입니다, 감기. 남자는 새 생명을 얻은 것만 같은 무한한 행복감에 빠져들어요. 맨발로 응급실을 나섰는데 이대로 집에 가기가 너무 아쉬워요. 새 생명을 얻은 걸 자축하지 않고서는 잠들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암을 극복한 남자 정영돈이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 말해요. 선생님 뭐야? 소주 한 잔 콜. 소주 한 잔? 이미 술을 끊겠다던 다짐은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예요. 뭐요? 친구들을 만나 이 엄청난 무용담을 이야기해 줄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흥분이 돼요. 지금까지 남자가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였어요. 다음은 여자가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예요. 아침에 눈을 뜬 여자는 몸이 찌뿌둥한 걸 느껴요. 추워. 자가 진단을 해봐요. 이럴 수가. 이마가 불덩이에요. 아니 열이 왜 이렇게 나지? 감기가 걸린 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입을 어여쁜 신상 가디건이 없기 때문이라 확신해요. 오빠 안 사주고. 드디어 장바구니에 담아놓았던 아이보리색 신상 가디건을 얻어낼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여자는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의 손을 머리 위에 올려놓아요. 그리곤 연기파 배우 전도연으로 빙의해 엄마에게 수준급 연기를 선보여요. 오늘 맡은 배역은 가디건이 없어 죽을 병에 걸린 비련의 여주인공이에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사를 치고 가끔 기침 소리에 효과음을 곁들여줘요. 덧붙여 감기의 원인은 아마도 입고 다닐 따뜻한 가디건이 없어서인 것 같다고 복선을 깔아요. 엄마가 내 이마에 손을 얹어보고는 내 이마가 더 뜨거워. 엄마 이마가 더 뜨거운데 라고 냉정하게 대답해요. 5살 시절부터 품어왔던 친엄마가 아니라는 의심에 다시 불이 지펴졌어요. 언니나 깨워. 아침 먹게. 옛날부터 엄마는 언니만 더 이뻐했어요. 여자는 엄마에게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확인시켜주기 위해 병원으로 가기로 해요. 병원 가기 전에도 기본적인 화장은 필수예요. 몸이 좋지 않으니 비비크림을 바른 피부에 눈썹 정도만 그려줘요. 쌩얼 스타일의 마무리, 탑스타들도 즐겨 쓰는 필수 아이템 뿔테 안경을 착용해 얼굴을 가려줘요. 그냥 좋지 않은 모습이 마음에 들면 일단 셀카를 남겨요. 그리고 주사 맞을 때를 대비해 품위가 살아있는 명품 빤스로 갈아입어요. 역시 명품이 다르긴 다르다. 병원에 가는 길에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 증상을 생각해봐요. 기침, 발열, 오한해, 생각해보니 예전부터 옆구리도 좀 쑤셨던 것 같고 두통이 생긴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무시무시한 백혈병으로 밝혀졌던 드라마 주인공이 생각나요. 혈병은 아니겠지? 나 역시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버틸 수 없어. 병원에 도착한 여자는 여러 가지 상상으로 인해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여자가 된 듯해요. 이때 간호사가 생년월일을 물어요. 생년월일을 말하려는데 새삼 나의 많은 나이에 서글퍼져요. 한때는 젊다는 게 한미천이었는데 이제 그 미천도 바닥난 게 분명해요. 간호사에게 속삭여 나의 생년월일을 이야기해준 뒤 자리에 앉아요. 서글퍼진 여자는 남자친구 및 지인들에게 나 아파서 병원에 실려왔어. 이라고 과장을 조금 보탠 단체 문자를 쏴요. 네 발로 걸어왔지만 이 정도 오바는 해줘야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집중될 걸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자에겐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해요. 역시 남친이 1등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이런 개념을 밥 말아 처먹은 남친이 있나. 위로는커녕 지도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네요. 이것이 눈물 콧물 쏙쏙 뽑히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봐요. 그 후 친구들의 문자도 쏟아져요. 남친의 무개념에 분노한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킨 여자는 친구들의 걱정 어린 문자를 즐기며 나의 인기와 인간관계가 여전히 죽지 않았음을 확인해요. 목이 너무 아프다. 열이 40도까지 올랐다. 입원할 것 같다 등등 연약한 척과 불쌍한 척을 문자 한가득 담아 단문을 해줘요. 이때 간호사가 혈압 측정을 핑계로 나에 대한 호구 조사를 시작해요. 키 170에 48kg, 술만 조금 한다고 대답해요. 키는 조금 늘리고 몸무게만 약간 줄인 아주 정직에 가까운 대답이에요. 하지만 의심 많은 간호사가 체중계에 올라서 보라고 아픈 나를 궁지에 내몰아요. 언짢지만 말을 안 들었다가는 주사를 아프게 놓는 복수를 할 수도 있으니 간호사에게 절대 복종하기로 해요. 키는 많은데 몸무게 좀 더 나가시네요. 이런 된장, 이놈의 몸뚱아리는 아무리 아파도 살은 그대로예요. 몸보다 마음이 100배는 더 아픈 순간이에요. 드디어 의사 선생님을 만날 시간이에요. 걱정스런 마음에 심박수가 급증하지만 꾹 참고 문을 열고 들어가요. 와우, 여긴 천국이었어요. 잘생기고 총각으로 추정되는 폭발간지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청순하고 연약한 이미지의 코디, 그리고 메이크업에도 더 신경을 쓰는 건데 하는 아쉬움이 밀려와요. 이 총각으로 추정되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여자는 한 마리의 순하디 순한 양이자 초연약 청순 가련 모드로 변신해요. 자상한 의사 선생님이 입을 벌리라고 해요. 이 잘생긴 남자 앞에서 입을 벌리는 게 쑥스럽고 떨려요. 입냄새는 나지 않을지 번쩍이는 금리가 흉하진 않을지 걱정돼요. 수줍게 하고 입을 벌려요.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가슴에 대요. 미친 듯이 심장이 뛰어요. 혹시 내 심장 소리를 듣고 마음을 눈치채는 건 아닐까 쑥스럽고 창피해요. 이때 자상한 의사가 열을 재보는 듯 내 이마에 손까지 얹어주어요. 나를 좋아하나 봐요.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변하는 황홀한 순간이에요. 여자는 이미 시한부 인생의 비련의 여주인공에서 의사 사모님이 되는 인생 역전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상상에 빠져들어요. 운명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여자는 가벼운 감기라는 잘생긴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아요. 다른 의사가 감기라고 했었으면 큰 병원이라도 가보겠다면 발버둥 쳤겠지만 이 잘생기고 자상한 그리고 총각으로 추정되는 의사가 오진할 리가 없어요. 약국에 가요. 처방전을 보니 하루치예요. 그 의사가 나를 좋아하는 게 더 확실해졌어요. 나 보려고 하랬지. 내일도 나를 또 보고 싶어 딱 하루치 약만 지어준 거란 착각에 빠져들어요. 감기에 걸린 나의 몸뚱이에 감사해요. 이제 곧 의사 사모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푼 여자는 룰루랄라 콧노래까지 부르며 집으로 들어오는데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엄마와 마주쳐요. 지금까지 멀쩡히 걸어왔지만 엄마 앞에선 또다시 감기에 걸려 다 죽어가는 가엾은 딸 연기를 선보여요. 약봉지를 꺼내놓으며 어지러운 듯 휘청하고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다가 보란듯이 기침을 세고 거칠게 해주어요. 아니 의사가 뭐래?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는 엄마의 질문에 심한 독감에 합병증까지 올 수 있으니 푹 쉬라고 했다고 뻥까요. 푹 치래. 엄마가 역시 나의 물오른 연기에 완벽히 넘어가고 말았어요. 엄마가 먹고 싶은 걸 물어요. 처음엔 입맛이 없다고 튕기다가 전복죽이라고 대답해요. 전복죽? 목도 별로 안 아프고 소화도 잘 되지만 아플 땐 전복죽을 먹어주는 게 분위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방으로 들어와 거울을 봐요. 감기로 인해 약간 헬스케지고 볼살도 빠져 살짝 V라인의 형태가 나타난 것 같아요. 감기에 걸린 여세를 몰아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다짐해요. 간질거리는 목에는 손수건을 살짝 감아 나의 소중한 목을 보호하기로 해요.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초스피드로 침대에 들어누워 이불을 목 끝까지 올려 덮은 뒤 끙끙 앓는 효과음을 내줘요. 줄도 모르고 내가 엄마는 수건을 내 이마 위에 올려주시며 감기가 나으면 가디건을 사주겠다고 약속해요. 엄마 약속 그래. 올레 작전 성공이에요. 여자는 신상 가디건을 입고 의사 선생님과 데이트를 하는 상상을 하다 잠에 빠져들어요. 다음날 잠에서 깬 여자는 어제와 사뭇 다르게 가벼워진 몸을 느껴요. 무슨 감기가 이렇게 약해 빠졌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아파서 살도 빼고 병원에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과 친해질 수 있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밀려와요.
감기가 다 나았지만 남친과 친구 그리고 엄마에게는 계속해서 아픈 척을 하기로 해요. 그래야 좀 더 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여자가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였어요.